네. 우선은 플레이가 들어갔으니까 해보죠. 네. 자, 그냥 브레인스토밍으로 내일 우산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안 가지고 가야 돼요? 집에 나올 때. 우산을 가지고 나온다? 안 가지고 나온다? 몰라? 내일 날씨 정보가 없어요. 우산을 가지고 가야 돼? 안 가지고 가야 돼? 가지고 가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아, 진짜요?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오는 경우에 우산을 갖고 가는 것보다 오는 경우에 우산을 안 갖고 갈 때 더 불편하게. 매우 좋은 대답입니다. 뭔 소리냐면 그 수학적으로는 우산을 안 가져가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1년에 3분의 2 정도가 비가 안 와요. 통계적으로 3분의 1 정도가 비가 오고, 그러니까 우산 안 가져가는 게 맞죠. 근데 인간의 의사결정은 확률에 기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네. 이해되죠? 그래서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뭔 소리냐, 내용을 아는 거랑 문제를 푸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다른 겁니다. 슬슬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죠? 자, 요런 거 해봤어요? 컵케이크 3가지가 있고 아이스크림 2가지가 있다. 컵케이크 또는 아이스크림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여기 답이 나와 있네. 5라고. 네. 자, 질문. 왜 더했어요? 왜 더해서 경우의 수를 구했죠? 이런 질문을 계속 할 거예요. 질문 이상하죠? 네, 근데 계속 할 겁니다. 왜 더해서 구했어요? 또는요? 어디에 또는 있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서. 어디에 그런 말 있어? 아, 진짜?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확인했어? 진짜 동시에 안 일어나? 확인하고 더한 거예요? 맞죠? 동시에 안 일어나죠? 그거를 문제를 읽고 파악해야 하는 소리입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한다 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합의 법칙을 배운 거죠. 키워드가 뭐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죠. 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더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 라는 겁니다. 1학년 때 잘 배웠다라고 하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동시에 일어나면 더하는 방법으로는 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해돼요? 더하는 방법으로만 경우의 수를 구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걸 예를 읽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네. 근데 그 경우의 수가 뭐 이런 거잖아요. 뭐 1, 2, 3, 4 이런 거 카운팅 하는 거잖아요. 그 경우의 수를 늘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말이 어렵니? 2개밖에 없죠. 더하거나 곱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경우의 수가 할 때 미분을 해요? 적분을 해요? 뭐래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럼 경우의 수를 줄이는 방법엔 뭐가 있어요? 말이 어려워? 마이너스랑 나누기가 있죠. 빼기랑 나누기가 있죠. 뭐랑 잘 맞을까요? 지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데 무엇이랑 잘 맞을까요? 더하기랑 빼기랑 잘 맞지 않을까요? 곱하기랑 나누기랑 잘 맞지 않을까요? 이게 매우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생각. 요런 거 알죠? 뭐 3개 이상에 대해서도 뭐 다 된다. 자, 넘어가죠. 자, 벌써 요 난이도 중이에요. 난이도 중.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요 더해서 구했잖아요. 더해서 구해도 돼요? 다시 더해서만 구해도 돼요? 다시 더해서만 경우의 수를 구해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요게 확실해야 경우의 수 문제를 확신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아니면 맞나 틀리나 하면서 그냥 푸는 거죠. 네. 왜 더해서 구해도 돼요?
아니 아까 읽었잖아. 고1 때 배웠죠? 안 배웠어? 동시에 안 일어나잖아. 요 세 개 동시에 안 일어나죠? 동시에 일어나? 그러니까 얘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더하면 전체가 되죠. 이해돼요? 그래서 더해서만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곱의 법칙입니다. 뭐가 다르다는 걸 느껴야 돼요. 동시에네, 이젠. 아까랑 발문이 다르죠? 를 교과서를 보고 알아야 돼요. 스스로 공부할 때. 강의를 듣던 뭘 하던. 동시에 일어나는데? 케이크, 아이스크림? 세 개, 두 개? 사실 뭐 이게 별 설명 필요 없이 그냥 곱해서 구하겠죠. 직관적으로. 뭐 그게 맞긴 해요. 그게 맞긴 한데. 자, 봅시다. 자, 질문. 왜 곱해서 구했죠? 왜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 거죠? 여기에서는? 다시. 우리가 방금 배운 게 더해서 구했잖아요. 더해서. 맞죠? 그럼 여기서 더해서 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고1 때 난 이거를 곱셈하지 않고 더해서 구해봤다.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때 얘를 더해서 안 구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곱셈이 중요한 건지 모르는 겁니다. 네. 자, 다시 질문. 그림을 잘 봐봐요. 그림이 있죠? 자, 언제 곱해요? 언제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죠? 언제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 뭐라고 나와 있어? 질문 이상하죠? 그림을 보고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는데 뭐가 보여야 돼요. 언제 곱해서 구해야 되는지. 시간을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네. 언제 곱해서 구하죠? 대답할 사람 있나? 힌트가 여기 있다니까. 그림 보면. 구조가 같을 때 곱해서 구하는 거죠? 말 뜻이 이해가 되나? 구조가 같다는 게 뭐예요? 정확히 너 하나에 얘 두 개씩 되면 되잖아요. 두 개씩. 맞죠? 덧셈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 그림에 따라서. 얘잖아. 맞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얘를 어떻게 구했어요? 이렇게 구하거나 이렇게 구했죠. 왜 덧셈을 곱셈으로 바꿨어요? 구조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하나 구해서 그 개수만 곱해버리면 되지. 이해돼요? 그래서 사실 뭘 해봤어야 돼요? 컵케이크가 한 200개가 있고 아이스크림이 한 300개 정도 있을 때 이 그림을 그려봤어야 돼요. 네. 그 그림을 그리면서 덧셈으로 경우의 수를 구해봤어야 됩니다. 매우 무식한 방법으로. 그럼 뭐가 나와요? 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게 나오죠?
구조가 같다라는 걸 파악하고 덧셈보다는 곱셈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서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야 얘를 제대로 아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네. 자, 다시 언제 더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죠? 언제 경우의 수를 더해요? 네? 네, 그거 말고. 네, 구조가 다를 때 더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자체가 다를 때 더해서 구한다고요. 왜? 구조가 다르니까 곱할 수가 없죠. 어떻게 곱해? 이해돼요? 좀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나오죠? 더하기랑 곱하기가 같이 나오죠. 좀 더 어려운 문제는 빼기, 나누기도 같이 나오죠. 이겁니다. 네. 그래서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얘랑 같죠? 얘랑 다른 거 알겠어요? 이건 또 뭔 소리야? 아, 너랑 6으로 똑같은데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기준이 다르죠? 어떤 기준이 달라요? 내가 컵케이크를 먼저 생각해서 같은 구조를 파악하는 거 하나랑 아이스크림을 기준으로 해서 구조를 파악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구조가. 근데 결과는 똑같죠? 이해돼요? 네.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도란 말이 나오잖아요. 매우 중요한 거죠, 이게. 그냥 읽고 넘어가겠지만. 자, 이렇게 했으면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잘 안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날 때 이런 말 쓰는 거죠. 지금 내가 한 설명을 매일 할 수가 없으니까 동시에 일어날 때. 더할 때는 언제? 복습하세요. 아시겠죠? 셋 이상에서도 성립한다. 당연한 소리고. 약수의 개수 구할 수 있죠. 설마 못 구할까? 요 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곱하면 되잖아요. 그건 뭐 패턴화된 공식 같은데 이게 뭐 5의 0제곱, 뭐 2의 0제곱 이런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근데 동시에 일어나니까 요 데이터를 곱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기준으로 해도 구조가 똑같고요. 어떤 구조가? 이 구조가 똑같죠. 구조가 똑같다 그랬어요. 얘를 기준으로 해줘 요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기준이 다르죠. 너를 기준으로 하냐? 너를 기준으로 하냐? 얘를 둘 다 해보셔야 돼. 얘는 쉬운 문제니까 그냥 당연히 되거든 이게. 꼭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표를 그렸는데 이거 하나가 비어있어. 어떻게 해요? 어떤 파트는 더하거나 빼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알겠죠? 4 곱하기 3에서 4를 기준으로 한 것과 3 곱하기 4에서 3을 기준으로 한 게 기준은 다른데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해되죠? 네. 내 마음대로 기준을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좋은 거죠. 같은 문제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거잖아요, 두 친구가. 네. 이런 거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은 생각이니까. 여기 있네. 한 명은 플러스로 풀었고 한 명은 곱셈으로 풀었다 이런 소리죠. 네. 아, 순열입니다. 요 설마 요 NPR 계산 못하는 친구는 없겠죠? 설마? N 팩토리얼도? 자, 그림을 잘 볼까요? 뭐가 보여요? 이건 좀 한 단계 더 나가는 질문인데 뭐가 보여? 그 구조가 같다는 게 보여요? 네. 구조가 같아서
곱셈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겠다라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림을 보고. 이상한 소리죠. 네. 아래 볼까요? 아, 이거 나오네 이거. 똑같네? 아이스크림 뭐 바뀐 건가 이거? 구조가 똑같은 게 보이죠? 어떻게 하겠다?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겠다. 그 방법이 뭐다? NPR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얘를 느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NPR이 어떻게 계산식은 다 아는 거고. 네. 그런 겁니다. 자, 가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내가 배웠을 때는 이 발문이 좀 더 길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에서 이 교과서에서는 r개를 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배웠을 때는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표현하죠. 뭐 순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블라블라 순열이라고 하고 NPR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1 과정을 배웠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 문장을 방금 봤잖아요. 이상한 거 있어요? 이상한 거. 이거 좀 궁금해졌다. 이런 거 있어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자꾸 앞에서. 그냥 NPR이지 뭘 자꾸 뭐 이상한 거 있어요? 뭔가 질문하고 싶다. 없나? 괜찮아. 없을 수밖에 없어. 네. 넘어갑시다. 넘어가. 자, 나중에 다 설명할 거야. 자. 요거 봤어요? 옛날에 공부했어요?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NPR을 이렇게 구하죠. N 써주고 1씩 감소하는 숫자를 연속적으로 R개만큼 써서 곱하잖아요. 네.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질문. 요거 이상한 거 없어요? 한 30초만 생각해보세요. 30초만. 네, 30초만. 네, 잘 모르겠죠? 요 한글을 여러분들 수식으로 써볼까요? 이렇게 되죠. 이상하지 않아요? 아직 이거 안 배웠잖아. 맞죠? 안 배웠죠? 저 한글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뒤를 봅시다. 근데 얘는 왜 이렇게 구한 거야? 이게 다른 거 알겠어요? 얘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한 거예요? 사실 나열하다 보니까 알게까지 나열하고 끝난 거예요. 얘는 이해돼요?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에서는 알게를 선택하는 게 없어요. 이해되나? 나열하다 보니까 알게에서 끄는 거라니까. 근데 얘랑 같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 생각이랑 이 생각이랑 다르다고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사고 자체가. 근데 결과는 똑같죠? 이해돼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구하느냐? 곱셈이 직관적이거든. 곱셈이 직관적이어서 얘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얘를 설명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죠. 네. 그래서 같은 결과인데 다른 생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잖아. 아니 다 12죠. 근데 경우의 수를 구할 땐 얘가 달라 보여야 됩니다. 달라 보여야 돼요. 네. 뭔 소리 하는지 좀 감이 오나? 뭐 감이 안 와도 어쩔 수는 없어요. 네. 뭐 감이 안 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자, 요거 봅시다. 요 봐봐. 요 벌써 난이도 상이잖아, 상. 자, 문제를 볼까요? 위에 거 봅시다.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나 봐요. 하나는 계산하는 방법, 하나는 말로 설명하는 방법. 이 아래 말로 설명하는 방법을 조합론이라고 합니다. 조합론. 네. 그래서 대학교에서 봤던 시험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로 풀면 10점 만점, 식으로 풀면 5점 만점. 그러니까 식으로 다 풀어도 5점이 까이는 거야. 그리고 그 문제를 식으로 풀잖아요. 시간 내에 못 풀게 돼 있습니다. 네, 아무튼 두 번째 증명 있죠. 이런 식으로 말로 한번 설명해보자라는 거죠. 말로. 자, 우선 여기 답이 있는데 얘는 계산한 거죠. 계산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은 이 식을 봐야 돼요. 자, 더하기가 있네요. 어떤 소리라고요? 더하기가 있어. 뭔 소리야? 아까 했잖아. 안 했어? 아니, 얘랑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생각하는 방법 자체가 다를 거라니까요. 라고 문제 나와 있죠. 더했잖아. 이 소리예요. 아니, P는 똑같지. 요 식을 구성하는 생각 자체가 다를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저 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말로 얘를 증명해 볼까요? 시간을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시간을 해보시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복습하는 거예요. 이건 복습이야.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건. 근데 되게 새로워 보이죠? 네. 금방 끝나겠다. 자, 해볼까요? NPR을 구하래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거잖아요. NPR,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런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NPR 나열된 걸 쭉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을 때 그 배열 중에서 1이 있는 배열이 있고 1이 없는 배열이 있겠죠. 1을 포함한 배열, 1을 포함하지 않은 배열. 질문, 겹쳐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 배열하고 이 배열하고 겹쳐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합치면 전체 나와요? 되죠? 그래서 어떻게 구했다? 각각을 구해서 더하기만 한 겁니다. 자,
1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배열을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너를 제외하고 요만큼 중에서 서로 다르게 알게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 정도 경우의 수가 나올까요? 요 정도 경우의 수? 네. 자, 1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요 1을 먼저 배치해 보자라는 거죠. 그 알게 칸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R 빼기 1칸이 남죠. 걔를 몇 개의 숫자를 가지고 너 제외하고 N 빼기 1개의 숫자를 가지고 또 배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잘 썼나? 더하면 뭐가 된다? 너가 되겠네. 말로 증명하면 이렇게 되죠. 네. 뭘 알아야 돼요? 기준이란 그 키워드를 알면 좋고요. 겹쳐지지 않고 합치면 전체가 돼서 더하기만 해도 된다. 요걸 알아야 되죠. 사실 요 두 개를 더해서 전체가 된다는 소리는 언제 배웠어요? 언제 배웠어요? 이때 배운 거 아니야? 맞죠? 겹쳐지는 거 없고 합치면 전체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더하기가 있을 때 얘랑 얘를 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를 거라고요. 라는 의미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돼야 됩니다. 시간이 뭔가 다 된 것 같아서 종을 칠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볼 텐데 요거를 잘 하시면